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진정으로 관심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나쳐온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갔나요?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을 봤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눈길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꽃은 아름답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관심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꽃은 아름답다. 지금 시작합니다.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우리 전북대 학우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다들 즐겁고 알찬 계획 세우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와중에 맘 놓고 편히 연휴를 즐기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고 해요. 누굴 말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도 방영 중인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많이들 보시나요?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 프로그램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너무 큰 힌트를 준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 내가 사람이었다면으로 방송 시작해볼까 합니다. 내가 사람이었다면 말 그대로 오늘의 주제는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우리 가족 중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친동생이 될 수도, 딸과 아들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명절 속 우리 반려동물들은 정말 극과 극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강아지는 여행 간 주인을 기다리며 호화로운 애견 호텔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강아지는 자신을 놓고 간 주인을 기다리며 차디찬 도로 위 혹은 혼란스러운 유기견 보호소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창문 너머로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비치면 숲속의 새소리 음악을 들으며 잠에서 깬 뒤 차려주는 맞춤형 아침밥을 먹습니다. 원활한 소화를 위해 옥상에서 일광욕을 하며 여유로움을 만끽하기도 하죠. 선선한 오후가 되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한 뒤 고급 바디 샴푸로 목욕을 하고는 전신 마사지를 받아요. 저녁이 되면 감미로운 클래식을 들으며 숙면을 취하죠.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5성급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피서객의 이야기? 아니에요. 애견 호텔에서 투숙 중인 강아지의 하루 일과입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도 있죠. 요즘 애견 호텔 시설들을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호텔 곳곳에는 쾌적함을 유지해주는 공기청정기와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준다는 아로마 디퓨저가 놓여 있다고 해요. 실제로 한 애견 호텔의 내부 환경을 찾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천연 대리석이 바닥에 깔려 있고 개별 사료 배식기구, 전용 장난감에 수시로 반려견의 호텔 생활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견주에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애견 호텔의 1박당 숙박비는 반려견의 체격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에 반려견의 체질, 나이, 성격, 중성화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느 애견 호텔 관리자의 말에 의하면 견주들 대부분 자신의 반려견을 위해 1:1 케어 서비스와 산책 등 옵션을 최소 하나 이상씩 추가한다고 합니다. 한 번 방문하면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감히 쓰고 간다고 합니다. 내일과 같이 연휴가 시작되는 주에는 최소 2주 전부터 예약을 해야 애견 호텔의 빈 방을 예약할 수 있다고 해요. 휴가철이나 명절에는 평소에 3배에서 4배 이상의 반려견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되는 환경 속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강아지들도 있죠. 주인 잘 만나 연휴 내내 호강을 누리는 반려동물이 있는 반면 낯선 길바닥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적지 않습니다. 한 기자가 취재한 결과 애견 호텔에서 약 10여 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경기 파주의 한 유기견 보호소는 연휴를 앞두고도 입소하는 유기견이 늘어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공터에 덩그러니 놓인 비닐하우스 한 채. 이곳에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개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완전히 상반되는 유기견 보호소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호텔의 자동문과 대립되는 자물쇠. 유기동물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 곳곳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고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심신이 안정되는 아로마 디퓨저 대신 코를 찌르는 사료와 배변 냄새. 일견 일그릇은 사치인 듯 보이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큰 그릇에 많은 경공이 달려들어 코를 박고 먹는 모습. 탁 트인 야외 산책 공간과 넓은 개별 공간에 상응하는 0.5평이 채 되지 않는 개별 철책 공간. 이곳에는 깔끔하게 미용된 강아지들보다는 하반신 마비의 장애견부터 식용견, 번식장, 호는 개농장에서 구출된 개들까지 다닥다닥 붙어 산다고 해요.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매번 연휴 뒤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이 주인을 기다리는 사연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연휴 기간 당일이나 연휴 기간이 지나면 유기견 신고 건수가 3배가량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처럼 대접받거나 버려지거나 양극단에선 반려견의 운명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원인도 해답도 모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사회에서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듯 반려동물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빈부격차로 인한 운명의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페펜족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어려운 경제 속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신성만 교수는 반려동물을 과잉보호하거나 방치하는 등 양극화 현상은 결국 사람의 감정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17.4%였던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015년 21.8%로 5년 사이에 4.4%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하듯 유실, 유기동물 수 역시 2010년 8만 2천여 마리에서 2015년 8만 9천여 마리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실제 2018년에는 무려 12만 천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7년의 황금 연휴 기간 기억하시나요? 2017년 5월 무려 9일의 휴가 기간이 있었죠. 사람들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가족인 반려동물에게는 어땠을까요? 2017년 같은 해 1월 설 연휴는 4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발생한 유기견 수는 321마리. 그 후 같은 해 5월 9일의 황금 연휴기에 벌어진 강아지는 무려 2,120마리. 약 7배 정도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문제에 관해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열악한 반려동물 인프라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이은영 대리는 유기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강아지 공장을 통해 쉽게 생산되고 펫샵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저의 입장에서는 듣기 조금 거북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산과 구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가족을 돈 주고 산다고 표현하나요? 예를 들어 친구끼리 너 동생 얼마 주고 샀어? 나는 50만 원 정도 줬는데 좀 싸게 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나누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반려동물도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구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반려동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독일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볼게요. 우선 한국의 애견 분양처는 애견샵, 인터넷, 교배농장 등이 있는 반면 독일의 애견 분양처는 티어하임이라는 유기견 보호소 혹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분양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독일에는 견주의 자격도 제한되어 있는데요. 한국에는 별다른 자격 요건이 없지만 독일은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요. 그만큼 높은 책임감이 따르는 거죠.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약 27%, 이에 반해 독일은 유기동물 입양률이 약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문 분양소가 아닌 애견샵, 혹은 강아지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면서도 여전히 입양률은 3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독일은 정부의 철저한 허가에 따라 소수의 분양소가 운영되고 정부 관할 유기견 보호소가 단 한 곳이기 때문에 동물 등록 비율이 100%이며 입양률도 90%에 달한다고 해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부족한 점도 배워야 할 점도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반려동물을 사람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지 귀여워서가 아니죠. 이 아이들은 인형이 아니라 생명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과 같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에 대한 책임감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림받았던 아이들은 다시 다른 집에 입양을 가도 그 시기만 다가오면 극도의 불안함을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아무 죄도 없는 생명이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을 피해받고 아파해야 한다는 게요. 오늘의 주제가 내가 사람이었다면이었죠. 만약 반려동물이 동물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유괴할 수 있었을까요? 동물은 말을 할 수 없고 주인이 유기를 해도 우리나라 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남 눈에만 띄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묻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죄책감도 갖지 않고 유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요. 동물은 유기돼도 말을 할 수 없기에 도움을 얻지도 혼자 살아가지도 못한 채 같은 자리에서 주인만을 기다릴 거고요. 한평생 주인의 손길만 받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굶어 죽어갈 때까지 주인만을 생각하고 주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을 상기시킬 거예요. 그게 우리 반려동물이게요. 동물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동물이니까 더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연휴를 앞둔 지금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상처받고 아파하며 유기될지 걱정입니다. 다들 편하게 쉬는 연휴에 가장 긴장하고 있을 우리의 반려동물들. 부디 나쁜 생각 마시고 함께 살아갈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쯤에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헤이즈의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신예진, 연출의 김아름, 기술의 김동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채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